많은 분들이 나 비트코인 투자할까? 못했는데 이더리움 투자할까? 근데 요즘 스테이블 코인 부상한다던데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해 볼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카메라 여기 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 질서의 변화인 거예요.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그 얘기는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 10개로 바꿔놓고 투자해야지.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만 원짜리 한 장이랑 천 원짜리 10장이랑 같은 거지. 이걸 이렇게 투자하고 이걸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주식도 자산이죠. 부동산도 자산입니다. 투자 대상이라고요. 실물 자산이냐 가상 자산이냐의 차이인 거지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대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 화폐일 수는 없어요. 주식으로 거래합니까? 시장 가서 부동산으로 거래하십니까? 아니죠. 화폐는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정리하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다. 그럼 정리가 끝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걸 화폐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고민만 했는데 화폐로서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팀장님 앉아 계시는데 내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내일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하고 저하고 무언가의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가격의 불안정성, 변동성이 심한 걸 가지고 화폐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응용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신 가격이 끝까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코인은 어제도 1달러고 그 코인은 오늘도 1달러고 내일도 1달러였으면 좋겠다. 그 언스테이블한 비트코인을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화폐의 속성을 못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슷하게 어찌어찌 해서 안정적으로만 만든다면 가치를 계속 안정적으로만 만든다면 화폐로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고민이 시작되면서 무조건 1달러는 1코인이야. 1코인은 무조건 1달러야. 1코인은 1달러인데 왜 투자를 하냐고요. 투자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달러는 1코인이야라는 원칙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것은 지금의 아날로그식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고민이 시작됐는데 그게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CBDC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CBDC의 앞자 Central Bank,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CBDC, 민간 기업이 발행한다 스테이블 코인. 자, 이제 정리되셨죠?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개념의 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자산 성격이니까 투자 대상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는 화폐 혁명인 것이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 중점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듭니까? 이 질문이 있죠. 그럼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업체가 있는데 발행업체가 나 스테이블 코인 좀 바꿔주세요. 현금 줄게요. 그러면 무조건 1달러 줄 때마다 1코인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2달러 주면 2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코인을 왜 이용합니까? 코인 구매자는 왜 이용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기가 한국에 있고 삼성전자 미국 지사가 있다. 그러면 계열사끼리 수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수출입을 하는데 무역 대금을 결제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기가 국내 은행을 찾아가요. 송금 요청을 해요. 그럼 그 정보가 국제지급결제은행을 거치고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을 거쳐서 삼성전자에 송금이 돼요. 서로. 자, 그러면 여러 매개체를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2박 3일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매개체를 통과할 때마다 뭐를 내요? 네, 수수료를 떼요. 근데 삼성그룹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잡습니다.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자. 그러면 2박 3일 걸릴 필요도 없고 수수료를 뗄 필요도 없으니까 모두가 윈하는 거다. 더군다나 계열사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업체로 확대하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적어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2026년 정부가 이자 지출해야 되는 규모가 기획재정부가 지금 추산하기를 3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을 넘는 수준을 이자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부문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용할 이용자들은 이용할 유인이 있겠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자는 뭐가 남아서 발행합니까? 그럼 현금을 많이 수취하겠죠. 그 수취한 현금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럼 미국 국채가 만약에 수익률이 4%다. 그럼 현금을 수취하는 만큼 그대로 4%씩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꿔가고 많이 현금을 가져오면 많이 수익을 걷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코인을 매입하는 매입 당사자도 이익이고 발행하는 발행자도 이익인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러면 마지막 국채를 매도하는 자 주로 해당 국가의 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재무부라고 할까요? 그럼 재무부 입장에서도 국채를 매도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매입해주는 매입처가 생겼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럼 3대 주체가 모두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매입할까 살펴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웬만한 나라보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 2024년 한 해 T빌이라고 불리는 단기채, 미국 단기채를 얼마나 매입했느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웬만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단기채를 이미 매입하고 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25년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 규모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액보다 많아요. 이미요, 이미. 근데 2025년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왜 진심인지 느낌이 오시죠? 진심인 거예요.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줄 매입처로서의 기능 때문에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2025년, 2026년 어마어마한 속도로 미 국채를 매입해 나갈 것이다. 그만큼 많이 발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수요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